여러분, 날씨와 관련된 경험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서 오늘 일기예보를 봤나요?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소나기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또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일기예보에서 비나 바람과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옷차림은 어떠할까요? 비옷을 입을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으니 겉옷을 챙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우리의 옷차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 날씨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 65쪽, 실험관찰 34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은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만의 날씨 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와 우리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만의 날씨 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와 우리 생활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날씨에 따라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날씨에 따라서 따뜻한 날씨, 추운 날씨에 우리 생활, 옷차림이나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 생각한 후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날씨에 따라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맑고 따뜻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을 입고 또 야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춥고 건조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나 두꺼운 옷을 입게 되고 또 밖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춥고 눈이 내리는 날은 두꺼운 옷을 입게 되고 실내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또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등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날씨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다 생각해 본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네. 우리 꽃가루나 황사가 많은 날씨에는 보통 봄에 꽃가루나 황사가 많죠? 이때는 비염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덥고 습한 날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 열사병이나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건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직업도 날씨의 영향을 받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번 보통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직업, 농부나 어부 등은 어떤 날씨에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본 후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 생각해 보았나요? 네. 먼저 농부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논에 빗물이 많이 고이면 벼가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부는 태풍이 불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는 비가 눈이 내리는 날에는 천천히 달려야 되고
이렇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직업도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만의 날씨 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기상지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생활기상지수란 기상청에서 계절별 특징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요소들을 분석해서 지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다음 영상을 보고 다양한 날씨 기상 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청에서 다양한 날씨 정보와 날씨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날씨 누리를 검색하여서 기상청 날씨 누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주소는 www.weather.go.kr입니다. 자, 먼저 기상청 날씨 누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생활과 산업을 들어가 봅니다. 생활과 산업을 클릭하면은 여기 생활 기상 정보를 클릭합니다. 이 생활 기상 정보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생활 기상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수를 살펴보기 전에 이 지수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수 안내를 클릭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안내를 클릭하시고 생활 기상 지수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다양한 생활 기상 지수의 정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체감 온도란 인체가 느끼는 더위는 기온만이 아니라 습도, 햇볕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체감 온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노인이나 어린이,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를 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란 태양 고도가 최대인 남중 시간대에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복사량을 지수로 환산한 것입니다. 동파 가능 지수란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온과 일 최저 기온을 이용하여서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발생되는 수도관 및 계량기의 동파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지수입니다. 대기 확산 지수란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유입되어 존재할 경우 대기 상태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생활기상지수고 보건기상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상지수란 천식, 폐질환 가능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 조건에 따라서 천식이나 폐질환이 발생할 가능 정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뇌졸중 가능지수도 기상 조건, 최저기온이나 일교차, 현지 기압, 상대 습도에 따라서 뇌졸중이 발생 가능한 정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감기 가능 지수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감기 발생이 가능한 정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발생 가능한 정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지역별 생활보건기상지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지역에 있는 모든 지수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네 찾기를 클릭하여서 자신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북동을 선택하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기보 보기를 누르면 자외선 지수, 식중독 지수, 체감 온도 지수, 대기 확산 지수가 높음, 위험 또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거나 지수별로 보고 싶으면은 여기 지수별 클릭해서 체감 온도, 그 다음에 어린이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늘 체감온도, 특히 광주 과경시의 체감온도, 어린이의 경우에는 경고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응 요령도 같이 나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또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체감 온도에서 도로나 비닐하우스 등의 체감 온도 지수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외선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외선 지수를 클릭한 다음에 지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지금 매우 높음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대응 요령도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파 가능 지수는 지금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기간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또 대기 확산 지수, 대기 확산 지수가 높음이라고 나오는데요. 기상 조건에 의해서 대기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식중독 지수도 나오게 됩니다. 이 광주 지역을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경고 단계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음식물 조리나 보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지금은 9월부터 4월까지 감기 지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8월 여름이기 때문에 감기 지수는 제공하지 않고 있네요. 그다음에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도 지금은 4월부터 6월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지수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면 지수별로 누르고,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모든 지수를 한 번에 한눈에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지역별 지수를 클릭하면은 한 번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상청 날씨 누리에는 영상이나 특보 예보 또는 다양한 기상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에서 살펴본 영상처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다양한 날씨 지수를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기상청 누리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날씨 지수를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조사를 다 한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한번 다 조사해 보았나요? 한번 날씨 지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자외선 지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자외선 지수란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을 지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자외선이 높을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또 햇빛에 직접 닿지 않도록 모자를 쓰거나 또 이제 그 긴팔을 입어주는 게 좋겠죠. 또 감기 가능 지수도 있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서 감기 발생 가능 정도를 지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기 가능 지수가 높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험 관찰 34쪽에 나만의 날씨 지수를 만들어서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34쪽을 보면은 이제 그림과 설명 단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나만의 날씨 지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 나만의 날씨 지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단계는 뭐 1단계, 2단계, 아니면은 심각, 아니면은 안전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만든 날씨 지수가 어떤 이름이 있는지 제목도 붙여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실험 관찰 34쪽에 여러분의 날씨 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 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날씨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양보 지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림에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그려줬고요. 이 양보 지수란 무엇이냐면 우리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보 지수를 제공하였습니다. 항상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씨 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날씨 양보 지수가 좋은 단계일 때는 함께 즐겁게 지내면 되겠습니다. 보통 단계일 때 선생님은 기온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기온이 보통 단계일 때는 서로 배려를 하고요. 경고, 너무 춥거나 더울 때에는 친구들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양보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이번 주말의 날씨 지수를 확인하고 그런 지수에 따른 주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34쪽에 여러분이 주말 동안에 이용할 날씨 지수를 찾고 이 단계에 따른 주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34쪽을 다 완성한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한번 주말 계획을 세워 보았나요? 선생님은 자외선 지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대요. 따라서 선생님은 낮에는 외출을 피하고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또 혹시 잠깐 나가게 되면 꼭 모자를 써야겠다고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외선 지수 말고 식중독 지수의 단계에 따라서 주말에 무엇을 먹을지도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도 정해볼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상청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날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순히 기온이나 강수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날씨 지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씨 지수에는 감기 지수, 불쾌 지수, 식중독 지수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가 내리는 날, 우리 생활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비 내리는 날 우산은 필요하겠죠? 장화도 신고 비옷도 입어야 되겠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이제 햇빛이 찔 때 사용하는 것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한 가지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맑고 따뜻한 날에는 현장학습을 가면 좋고 체육대회를 하면 좋겠죠? 또한 운동장에서 체육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대표적인 특징과 그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 모습을 옳게 연결한 것을 찾아봅시다.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습하고 또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렇게 날씨가 습할 때에는 습기를 없애줄 수 있는 제습기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날씨와 관련된 생활용품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